지난 금요일 HLB는 5.08% 하락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68%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4%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4.02%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4.4% 하락했기 때문에 9.4% 하락한 HLB는 주간 상승률 역시 지수나 섹터 대비 2배 이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5주 연속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6주 연속 제약 섹터 대비 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HLB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2.82%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3.83% 하락했기 때문에 22% 넘게 급락한 HLB는 월간 상승률 또한 지수나 섹터 대비 이격을 더욱 벌려가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8월 20일 일봉이 단기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는데 5분봉으로 보면 해당 가격에서 접전 끝에 이탈하자 투매 물량이 급증하며 낙폭을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HLB를 포함하여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일반 종목에 비해 차트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남신약 재신청 지연 속의 사측의 부실한 대응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변곡점이 쉽게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회사와 진회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최근 업로드 영상마다 공지사항의 문제점과 소통 부재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운용자금에 문제가 없다고 한 지 10일도 안 돼서 또다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출양파 채널은 최근 영상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사측의 주장과 달리 유동성 문제를 자주 거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회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유동성과 관련하여 언행 불일치를 반복하는 사측과 진회장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사측은 8월 11일에 업로드한 공지에서 풋옵션 상환과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병행 가능하도록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도 없이 운영자금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유동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허술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역시나 운영자금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무색하게도 사측은 해당 공지가 나온 지 9일 만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스스로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부정적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면 이번 전환사채는 훨씬 더 신뢰받는 시비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과 진회장은 이해하기 힘든 태도와 자기모순적인 해명으로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40회차 전환사채가 계열사 간 자금 조달이라는 이유로 외부 자금 조달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피상적 평가에 불과할 것입니다. 3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는 손실을 감수한 투자 회수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신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환사채가 계열사가 아닌 외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전환사채는 단기 유동성 확보라는 나름의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환사채는 단기 유동성 위기를 즉시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며 진 회장이 직접 참여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다소나마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풋옵션과 리픽싱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의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 주주들의 주주가치 보호 차원에서 풋옵션과 리픽싱 조항 포함이 불가피했겠지만 진 회장까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것은 자기보호적인 안전장치로 인식되면서 주가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마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진 회장만큼은 이러한 조항에서 예외를 두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 회장은 경영진으로서 일반 투자자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포기하고 구두상으로나마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주가 회복과 실추된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남 재신청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에 진 회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항서제약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일정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소통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양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주요 공매도 창구인 신한투자와 함께 삼성증권이 이례적으로 압도적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의 매도세를 사모펀드 매도와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이는 사모펀드가 PBS 부서를 통해 대량 매도 주문을 집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기적인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증권의 PBS 부서는 공매도와 관련이 있는데, 사모펀드가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때 주식 대차나 대량 주문 중개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PBS를 통한 거래가 주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가장 강력한 공매도 공세를 펼쳤었던 모건 스탠리가 2주 연속 가장 높은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였으며, JP모건 역시 미미하게나마 2주 연속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증권은 지난 한 주간 가장 강력한 매도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해당 기간 삼성증권의 전체 순매도량이 39만 3천 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매도세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누적 매도세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2주 연속 매도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5만 744원으로 지난주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37,400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공매도 세력들은 35.68%의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공매도 비중은 16.57%를 기록하며 직전주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이 16.59%이기 때문에 평균치와 유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여파로 HLB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오션과 현대차 순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였으며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였으며 기관은 최근 11거래일 중에 9거래일을 순매도하며 매도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주가의 대세 반등 또한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62%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2주 연속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급반등을 주도한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반등 포인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자 급등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수인 PCE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CE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증시는 잠시 조정을 보이더라도 연말까지 거시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겠지만, 관세 여파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서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PCE 물가지수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컨센서스는 3.2%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황 관련 상세한 분석은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가 주춤하고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양호한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31.98% 상승으로 최근의 조정에도 여전히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5.25% 상승으로 역시나 적지 않은 조정 파동에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19.78% 상승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9.65%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소형주가 중심을 이룬 코스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9,930억 원을 순매도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4,450억 원을 순매수하며 대체로 매도 우위 속에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 중이지만 순매수세가 뚜렷하게 감소 중이며, 선물 시장에서는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비슷한 포지션을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신용잔고의 추이는 여전히 비슷한 궤적을 유지 중인 가운데, 최근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보였음에도 신용매수 잔고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와 신용잔고 추이 또한 비슷한 궤적을 유지 중인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코스닥 신용잔고는 역시나 견조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과 신용잔고가 지수 등락을 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보험과 운수장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음식료품과 부동산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기계와 의료 정밀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하며 0.45%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은 5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기관은 2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음식담배만 유일하게 상승하였으며 오락문화와 통신이 약보합으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금융과 전기전자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며 4.41%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살펴보면 현대차와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였으며 현대로템과 카카오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살펴보면 HMM과 삼성 SDI와 한미반도체와 제일제당 순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살펴보면 BHI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으며 HK이노엔과 SM과 YC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살펴보면 펩트론과 알테오젠과 한라캐스트와 올릭스 순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HLB제넥스와 파나진과 HLB 순으로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HLB 테라퓨틱스와 HLB생명과학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519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767억 원으로 집계되며 신규 대차와 대차 상환 모두 감소한 모습입니다. 대차 잔고는 4,781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크게 감소하며 4천억 원대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8월 20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와 동일한 495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차 잔고는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잔고를 우선해야 하며 차입 후 즉시 매도 물량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약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선보였던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전 코멘트에서는 투자에 활용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채널은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이 급증하며 8월 수익률 또한 적지 않게 증가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체 수익률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317%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1,982%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3,300%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 마감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589%입니다. 절대 수익률은 물론이고 연간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양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양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양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양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